하와이 마우이 섬 산불 사망자가 시간이 지날수록 늘고 있습니다. 생사가 파악되지 않은 실종자도 1,000명에 이른다고 하는데요. 미국 역사상 100년 만에 최악의 참사로 기록됐습니다. 하와이엔 아직도 산불이 이어지고 있고요. 또 캐나다에도 역대급 산불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런 초대형 산불의 원인과 진화, 백승주 열린사이버대 소방방재안전학과 교수 모시고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하와이 마우이 섬 지금도 산불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1918년 미네소타주 산불 이후에 100년 만에 최악의 산불로 이제 기록이 된 상황인데요. 현지 시각으로 12일까지 사망자가 93명으로 집계가 됐는데 실종자가 1,000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나서 앞으로 희생자 수가 더 늘 수 있다라는 게 현지 당국의 설명입니다. 지금 강한 불길에 희생된 주민들 신원 확인조차 좀 쉽지 않다라고 하거든요. 굉장히 좀 안타까운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네, 사망자 수는 지금 현재 구조도 그렇고요. 예. 그리고 완전히 그 항구 전체가 전소가 됐기 때문에 저층 지대에 가옥가옥이 붙어 있는 형태라서 예. 2,000가구 이상이 소실됐다고 하니까 한 가구 한 가구를 지금 방문해서 확인을 하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인명피해 늘어날 것으로 보이고요. 또 산불 규모로 100년 만에 한 번이라고 하는 미네소타주 같은 경우는 이제 미 재난 당국이니까 그렇지 미 본토의 캐나다 접경 지역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하와이 주지사 말로 예. 겪어본 적이 없는 역대 최악의 재난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수색이 초기 단계고 네. 아직 화재가 진압이 다 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열기나 화재가 남아 있다면 수색 작업에도 또 난항이 있을 것으로 지금 보이는데요. 네. 한 가구 방문을 해서 확인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다면 수해랑 산사태랑 달리 화재 현장에서의 이제 수색 작업은 이런 식으로 이루어지는 건가요? 이게 실제로 이제 거의 예. 지금 현재 전해지는 소식으로 보면 대피에 완전히 실패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대피라는 상황도 대피의 성공적이라고 하면 역으로 얘기하면 가가호 방문하고 통보하고 예. 또 조치가 돼서 서로 간의 연락망을 갖춘 상태로 대피를 하게 되면 있는 집, 빈 집 이렇게 구분이 될 수가 있잖아요. 대피 완료된 지역이 아닌지요. 예. 근데 지금 같은 경우는 화마가 지금 그 허리케인 도라에 완전히 직접 영향권도 아니고 완전 외곽의 간접 영향을 받으면서 예. 시속 100km를 넘으니까 풍속으로 따지면 25m/s를 넘는 바람을 타고 그 언덕에서 내리부는 바람으로 지금 연계를 맞으면 대피한 거거든요. 예. 그 이전에 지금 경보가 없었다고도 전해지니까 어떤 상태에서 어떤 주민이 어떻게 대피를 했는지 전혀 정보가 없으니까 지금 가가호 방문하는 수밖에 없는 거죠. 네. 지금 또 우려스러운 부분이 지금 땅에서는 안 보이지만 네. 땅 속에서 나무 뿌리 같은 것들이 타고 있다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토양의 온도가 지금 90도에 이른다고 하는데 이 부분이 그렇다면 아직까지 완전 진화까지는 좀 시간이 필요하다 이렇게 받아들여야 되는 건지 지금 현재 진화율과 관련해서는 어떻게 보고 계신지요? 지금 땅속 온도가 높다는 건 이제 우리가 산불을 얘기할 때 예. 지중화라고 얘기하는데 땅 속에 불이 있는 겁니다. 예. 90도씨에 대한 부분은 세 가지 위험성이 있습니다. 애초에 지금 이번 산불의 가장 위험했던 과정 중에 하나가 긴 가뭄이어서 바싹 마른 상태였거든요. 그러니까 5월 23일만 해도 이상적인 건조 구역이 없다고 했었는데 미 기상 당국이 지난주만 해도 전체 면적의 83%가 비정상적인 건조 상태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예. 그럼 지금 땅속이 90도라는 얘기는요. 온도가 90도라는 위험성도 있지만 우리가 물이 100도씨에 끓잖아요. 예. 땅속에 있는 수증기를 다 뿜어낸다는 얘기죠. 그 땅속까지 완전히 건조한 상태가 되기 때문에 예. 우리가 수술을 그렇게 만들잖아요. 수술 만들 때. 그래서 땅속에 가연물이 뭉쳐있기 때문에 얼기설기 그 틈 사이로 공기는 들어가게 돼 있고 그러면 습도가 없는 상태에서 산소와 불씨가 공급된다면 불은 언제라도 일어날 수 있는 거죠. 또 위험한 점은 강풍으로 동반되는 화재는 빠르게 확산되는데요. 태울 것들을 다 태우고 가는 게 아니고 중간중간 뛰어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람의 방향이 바뀌거나 잦아들면 건전 상태가 계속된다면 아직 안 탄 대로도 다시 확산할 수 있는 거죠. 예. 그 위험성을 가지고 또 마지막 세 번째 위험은 그런 잔불을 제거하는 확실한 방법은 예. 직접 뒤집어서 살수를 하는 방법이죠. 근데 인력이 접근할 수가 없는 상태가 되니까 예. 이 세 가지 위험성을 동시에 가집니다. 지금 사이렌이 울리지 않았다 이렇게 전해지고 있거든요. 교민분께서 지금 조사가 이루어질 것이다라고 하셨는데 지금 경보 사이렌이 400개나 됐는데 하나도 안 울린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부분 어떻게 보시는지요? 네, 아무래도 사이렌이라는 게 자체가 예. 요즘 도시에서는 잘 안 쓰는 방식이기도 한데 통신망을 넓은 지역을 한꺼번에 울릴 때는 가장 효과적이긴 한데요. 예.
이 미국 방재 선진국인 미국조차도 무선 통신망에 대해서 화재 경보를 갖춘 게 2000년대 이후니까 아마도 사이렌 전체가 유선망으로 갖춰졌지 않나 싶습니다. 예. 그래서 유선망으로 갖춰졌고 이 정도 크기의 산불이 급격하게 내려올 거를 시나리오를 만들지 않은 상태다 보니까 사이렌이라는 게 결국에는 전원으로 작동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예. 유선망이 소실이 되고 그 통제를 잃은 게 아닌가 이렇게 추측을 하는데요. 예. 역시 또 이런 재난을 겪고 나면 똑같은 방식으로 다시 갖춘다기보다 좀 복구를 할 때는 수준을 높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예. 만약에 말씀하신 것처럼 유선망이 소실되고 뭐 전화도 안 되고 뭐 전기도 안 들어오고 이런 상황이라면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는 건가요? 네, 두 가지로 나눠서 말씀드리면 이제 당장 닥친 상태에서는 일단은 통신이 두절된 상태는 아주 큰 난관이죠. 그런 부분에서는 우리가 그 재난을 얘기할 때 생존 배낭 뭐 이런 비상 대비를 얘기할 때 예. 이제 촛불은 얘기를 안 합니다. 뭐 이제 손전등을 갖추면 될 일이니까요. 그런데 라디오를 꼭 갖추라고 말씀드리는 부분은 당장 재난 지역에서 이런 게 소실이 되더라도 예. 라디오 전파는 AM 같은 경우는 지구 반대편까지도 가니까 그래서 라디오 같은 거로 좀 준비할 재난에 대비해서는 준비할 필요가 있고요. 또 하나 말씀드리는 부분은 미국이라고 해서 모든 방재 시스템, 통신 시스템을 최첨단으로 갖춘 건 아니거든요. 예. 국가에 따라서는 전쟁을 재난으로 분류하는 국가도 있습니다. 우리가 우크라이나 전쟁도 전쟁 초기에 모든 통신을 공격당해서 망실이 됐는데 스타링크라고 하는 위성 통신을 통해서 지금 잘 대응하고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제 시설적으로, 인프라적으로 우리가 대응을 준비를 한다면 그런 말 그대로 플랜 B도 가져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예. 자, 산불이 발생했을 때 대피하는 법에 대해서는 좀 이야기를 많이 들었던 것 같은데 네. 하와이처럼 저희도 좀 섬이 많지 않습니까? 우리나라도 섬이 많은데 섬에서 이렇게 산불이 발생했을 때, 화재가 발생했을 때는 어떻게 대피를 해야 되는 건가요? 좀 특이한 부분인데요. 이게 우리나라를 만약에 대입을 해본다면 예. 이번에 공통점이 방향은 틀리지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봄철 산불에 강릉 동해안 산불이 크잖아요. 예. 그때 양간지풍으로 산 위에서 강풍이 30m/s 이상으로 내려봅니다. 강릉 해안가 쪽으로 내려미는데요. 지금 여기 같은 경우는 회전 방향은 반대가 되지만 해안가 쪽으로 내려밀다 보니까 산불이 내려오면서 주민들이 바닷속으로 뛰어들어서 사망하신 분도 구조되신 분도 있다고 지금 전해 들립니다. 예. 그러면 그 정도 상황에서 말 그대로 모든 주택이 다 된 그 해안가에 몰렸는데 불이 몰려서 대피를 적절히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죠. 사실은 사전에 갖춰야 됩니다. 대피에 대한 조치도 조치지만 지금도 아마 그 항구를 재정비하고 복구할 때는 건축 문화 자체가 바뀌어야 됩니다. 지금 보시면 저층부 재래식 주택이 목조 주택들이 많이 있다 보니까 예. 전해지는 말로 성냥개비가 타듯이 집들이 타들어왔다고 하잖아요. 그렇게 되니까 불연성 재질로 구획화를 해서 도시를 재정비하면 예. 그래야지 산불이 내려밀더라도 대피할 수 있는 공간과 경로가 생기지 않나 그렇게 봅니다. 예. 자, 그리고 캐나다도 지금 아직 산불 위협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네. 벌써 몇 달째 계속되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역대 최악의 기록을 벌써 2배 가까이 넘어섰다라고 하고 지금 산불로 소실된 면적이 1,340만 헥타르, 이게 우리나라 면적의 1.3배 정도가 되거든요. 이런 초대형 화재의 원인은 무엇이라고 보시는지요? 국내에서는 이제 화재의 원인을 이제 발화 시점부터 이렇게 집중을 많이 하는데요. 예. 지금 캐나다 같은 경우도 그렇고 전 세계적인 산불이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납니다. 1,300만 헥타르 말씀하셨으면 이제 우리나라가 대략 이제 1,000만 헥타르 정도가 되는데요. 2000년도 동해안 산불이 그랬고 바로 작년에 동해안 울진 산불을 합쳐도 예. 이제 한 번에 이제 캐나다가 우리나라보다 100배 정도 면적이 넓습니다. 그래서 100대 1로 면적 비율로 따지면 작년에 동해안 산불이 이번 캐나다 산불의 20% 정도가 됩니다. 예. 총량이 20%라는 게 아니고 100배를 예. 곱했을 때 그런 거죠. 그것만 봐도 우리도 작년에 얼마나 큰 국가적인 산불을 겪었나 가늠할 수가 있겠죠. 그렇지만 이제 캐나다 지역 같은 경우는 예. 우리랑 다른 부분은 인구 밀도가 이제 분포가 많이 돼 있다 보니까 화재 초기에 수십 군데 발화가 생길 때부터 통제가 불가능하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통제의 수준은 국가가 정하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어떤 지역의 산불은 끌 생각이 없다. 이렇게 시작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인명 피해를 먼저 중시하고 예. 도심지에 근접할수록 더 그 진압을 강화하는 그런 그 전략을 피고 있는 거고요. 예, 그래서 우리랑은 조금 다르지만 우리는 규모가 훨씬 작지만 이제는 이런 대형 산불
그리고 대응할 수 없는 규모의 산불이 남의 나라 일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생각하셔야 할 때입니다. 예,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남의 나라 일만은 아닌 게 네. 우리나라도 최근에 좀 대형 산불을 많이 겪었어서 그렇습니다. 건조한 시기가 다가오면 사실 정말 긴장을 늦출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인데 기후 변화에 따른 어떤 최악의 상황에 대비한 매뉴얼 우리나라 좀 잘 갖춰져 있다라고 보시는지요? 사실은 기후 변화에 대한 대응은 예. 전 세계에서 지금 제대로 갖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가장 이번 산불도 어마어마한 양의 탄소를 배출을 하고 있고요. 예. 지구 전체가 문명이 부흥과 풍요를 위해서 발전을 위해서 에너지를 소비하면서 지구 온난화를 가속하고 있거든요. 국가별로 이런 협약을 제대로 가지고 지구 온난화를 억제하지 않으면 200년 만에 지금 1.2도씨가 올랐는데 지구가 태어난 이후에 이렇게 단기간에 1도가 오른 게 처음이랍니다. 그러면 이런 균형이 깨지면서 이 기후변화가 점점 강화가 되면 점점 예측하지 못하고 처음 겪어보는 재난들이 계속 생겨나게 되는 거죠. 예. 네, 그래서 이에 대해서는 매뉴얼에 대한 대비는 없지만 키워드를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인명 피해만큼이라도 줄이는 방향으로 재난 대응 계획을 잡자. 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우리도 기후 변화에 대비해서 좀 선제적인 대응 마련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백승주 열린사이버대 소방방재안전학과 교수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